일단은 참 어쨌든 그 한 분의 어떤 또 본인의 삶에 충실히 사셔서 나름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좋은 지위라고도 볼 수 있는 교수, 박사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삶을 잘 일구신 한 분의 삶을 짧은 시간이지만 마주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삶이 일반적 진리는 나타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삶 자체가 이미 훌륭한 진리이니까요. 저희가 또 뜻깊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저번에 어렸을 때부터의 삶의 행적을 보면서 많은 생각도 했고, 또 오늘 왠지 역시 교수님은 교수님답지 않습니까? 자동차와 기술과 미래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주시고, 또 한 분의 선문대 교수님으로서 선문대 홍보 마케팅을 또 좀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모교여가지고 좀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또 시작하기 전에 희망 묵상 생각나세요? 네, 오늘의 희망 묵상은 몸짓과 함께 좀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기도이고 묵상이지만, 눈을 떠도 어떤 사람의 몸짓으로 내 마음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고 모을 수 있었던 또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번 다양한 마음 전통이 어떻게 보면 종교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그렇게 또 좀 새롭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의 이야기를 좀 이어져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보시는 미래의 준비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는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봤습니다. 특히 우리는 대학생도 계시고 또 청년도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지금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 또 준비하고 가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게 없어지지 않네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야 된다는 생각에, 대학 때는 나의 취업과 진로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런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해서 또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AI나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사라지는 직업군 쭉 이렇게 나옵니다. 네. 시계, 수리 이런 일반적인 이렇게 뭔가 기술직은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아나운서, 도박사 뭐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지고 있네요. 도배공, 뭐 로봇가 해서 그러나요? 유망 직업 쪽은 이렇게 개발, 또 재무관리, 간호사, 뭔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보다 더 사람스러운 것들이 유망 직업으로 좀 많이 남아집니다. 네, 혹시 여기 사라지는 직업을 꿈으로 갖고 계신 분 안 계시는지, 네, 그리고 유망 직업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없는 직업도 한 20-30년 내에 50% 이상이 생긴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좀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대학가 또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취업이라는 것이 첫 단계 목표일 텐데요. 9종 세트가 있다라고 해요. 이 9종 세트도 취업 4종 세트, 취업 6종 세트, 취업 7종, 8종 세트 계속 이렇게 추가되고 있었던 거예요. 2년 전에 기사 내용에 이제 이 9종 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벌이죠. 네, 서울대, 연고대, 인서울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학점이죠. 네, 에이플.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볼 때까지 힘들고, 중간고사 보고 나면 보고 리포트를 써야 되고, 다시 기말고사를 보는 이런 루틴한 패턴들이 잊혀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어학 점수입니다. 네, 토익을 좀 많이 보고 있죠. 네 번째는 어학연수 경험도 본다네요. 네, 영어를 점수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경험이 있는지도 본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각종 자격증이죠. 진짜 자격증도 참 많죠. 여섯 번째는 공모전 수상 경력. 일곱 번째는 인턴. 우리 조현영 기자처럼 인턴 기자 같은 뭔가 인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봉사활동. 아홉 번째는 성형수술이래요. 네, 외모도 이제 해야 되고, 성형이 얼굴만 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뱃살도 빼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걸 해야지 취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취업 9종 세트라고 언론 보도가 한참 됐어요. 요즘은요, 조부모가 있습니다. 조부모. 이게 뭐냐면요, 조부모가 얼마나 재력이 있는가, 어떤 집안인가, 이런 것도 따진다고 하고요. 손금도 바꾸려고 한대요.
목소리까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면접 자리에서 이 면접 자리에서 목소리가 좋아야 되니까 목소리도 다듬는답니다.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요즘 청년 대학생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이 구종 세트를 다 하기 위해서는 8천에서 1억 5천 사이가 든답니다. 예,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정작 여기 보시는 미래 직업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 10가지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예, 세계 경제 포럼 경제인들이 모여서 하는 이 보고서에서 10가지의 스펙을 제안을 했어요. 이것도 2.5년 전에 제안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심슨처럼요.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창의력. 네 번째는 사람 관리 능력.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하는 능력. 여섯 번째는 감성 지능. 다른 사람과 공감을 잘해준다라든가 이런 것들 감성 지능이라고 하고, 일곱 번째는 의사결정 능력. 요즘은 또 결정장애인들 되게 많잖아요. 짜장이냐 짬뽕이냐부터, 그쵸? 결정장애 참 많아서 의사결정 능력도 중요하고, 서비스화하는 능력. 한참 포켓몬고 유행이었었는데 지금은 넘어갔지만, 같은 애니메이션 포켓몬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사람은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아홉 번째가 이제 협상력. 열 번째가 유연한 사고 능력.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이렇게 10가지를 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다보스 포럼에서는 미래 직업을 위해서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앞에 봤던 스펙에 집중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혹시 또 여기에 있는 또 10가지는 내가 어떤 역량을 괜찮은 것 같나? 이걸 어떻게 또 측정하죠? 되게 복잡하기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느낌이 그래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죠. 왼쪽에 학벌, 성형, 사회봉사, 인턴, 공모전 자격증과 오른쪽에 문제 해결, 창의력, 감정지능, 의사결정 능력. 세계와 대한민국과 왜 이렇게 좀 다른가요? 다른가요? 참 그렇습니다. 한쪽은 외적이고 뭔가 이렇게 숫자적이고 외부로 드러나기 쉬운 요소들이고, 오른쪽은 잘 안 드러나는 그런 요인 같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최근의 기사들입니다. 이미 이제 기업들도 스펙에 대한 것이 기업 안에 성과로 잘 안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직무 역량, 탈학벌, 탈스펙이 돼서 오히려 직무 역량을 할 수 있는 업무 연관성의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이미 그런 외적인 스펙 요소들이나 학벌, 학점들이 이미 블라인드로 만들어서 이쪽을 그 직무를 가지고 그 기업에 맞는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런 아까 보셨던,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훨씬 더 점점점 기업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원래 이제 왼쪽 좌뇌죠. 좌뇌 부분이 이제 수리적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를 그 하드웨어 스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우뇌스러운 겁니다. 소프트웨어 스킬, 소프트 스킬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그래서 보이지 않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들 흐름이 가져가고 있죠. 사실은 기본 스펙도 저희들이 저버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 기업에서 현재 추구하고 있거나 세계적인 인재로 요구되어진 이 스펙들도, 이런 요소들도 저희들이 도외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또 그 혼란에 좀 처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제가 그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여러분 요즘 애들 옛날 애들이라고 교육청에서 만든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입시 제도가 우리가 엄청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좀 암울한 그 학번이었던 게, 제가 97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가 다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어서 바뀔 때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친구들도 엄청 당황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놀라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입시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모의고사나 이런 내용에서는 기존에 1등부터 10등 했었던 아이들이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입시 제도는 바뀌었는데 모의고사 성적은 그 다르지 않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사실은 근본적으로 필요한 능력들은 사실 기본으로 갇혀 있으면 무엇이 막 변한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아요.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량들을 다시 보니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초월하는, 문화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아닌가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네.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은 다 시대를 초월해서 필요한 다 능력이잖아요. 지금 저도 생각하면 앞으로를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도 저런 능력들을 계속 키워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말씀을 보니까요, 미래 지도자들 또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잘하고, 외교력이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영성도 필요하고, 인성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격이 중요하다니,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역량이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참 어머님 같은 경우는 영적 훈련들을 정말 치열하게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영적인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경배도 많이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 기도 같은 것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훈련도 진짜 많이 하고, 스스로를 늘 정결하게, 내 마음에 삿된 것, 사적인 마음,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돌아보는 마음도 하셨고, 성찰의 성품이 늘 있어서 언제나 감사하는 자세를 갖고, 또 자신 스스로를 비우는 무아의 심정을 위한 훈련, 노력들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외적인 이런 스펙이 아니라, 또 우리 참 아버님 같은 경우는 체력 단련, 아령, 철봉 이런 것도 막 열심히 하시고, 북한 사투리를 쓰니까 발음도 조금 이상하고 말을 빨리 못하니까 이런 걸 교정하는 훈련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생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를 되게 막 단련하기도 했죠. 금식도 하루에 꼭 한 번씩 하고, 한겨울에도 일부러 춥게 지내려고 하고, 또 청년 시절에는요, 일본에 계셨을 때 일부러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 일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하셨다고 해요. 노동, 목수, 농부, 목동, 어부, 염전, 탄광, 수술 굽고, 비서도 하고, 빌딩의 소산에 청소하는 사람, 대필가, 사주, 관상, 인력거도 모시고, 이런 일부러 정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경험해가지고, 또 특히 거지들과 함께 머무르기도 하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최고급 호텔에서 며칠 묵기도 하는 이런 훈련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사람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외적인 스펙도 분명히 필요한 세상이긴 하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능력들을 내가 잘 갖고 있으면 세상이 변화하더라도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는, 또 시대를 초월하는 역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도 돌이켜 보니까요, 고등학교 3년 내내 무한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네, 363일을 자율학습을 했어요. 설날 하루, 추석 하루만 학교에서 쉬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6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계속 자율학습을 했었던 그런 시절을 지났는데, 돌이켜보면 지금 이 순간 그때의 이론적 공부했던 수학, 과학은 다 잃어버렸지만, 앉아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기를 수 있었고, 두 번째, 군대 갔다 와서 참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거. 군대 이야기하면 싫어하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요, 제가 그 컴퓨터를 보니까 검색을 해봤더니 문서를 제가 5,500개 정도를 만들었더라고요. 끊임없이 기획을 하고 글을 쓰고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저를 또 성장하게 했고, 인간관계예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게도 상관이 있었어요. 라떼는 마리아를 끊임없이 외치는 그런 분들 통해서 반면교사이신 분도 있고, 네, 정면교사인 분도 계시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것들이 저의 그런 비인지적 능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 시대를 초월하는 역량들을 끊임없이 쌓아가게 하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미래가 혼란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씩 더 갖추는데 더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들이 취업 9종 세트로 보이는 것에 집중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이 역량에 집중하면 더 유니크한 인재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그 카프나 YSP가 추구하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인재 사항에 저희는 더불어 성장하는 이타주의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도 앞으로 정말 훌륭한 역량으로 역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의 희망 나눔을 좀 마치고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